다음은 타임스탬프를 제거하고 쉼표와 마침표를 추가하고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짧은 단락으로 나눈 편집 버전의 단락입니다. 백인 여성이 백인과 흑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알아낸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 중인 곳에 댓글을 적어주세요.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마을은 작았고 모두가 서로의 이름과 역사를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상이 삶을 형성하고 속삭임이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밭, 흰색 말뚝 울타리, 익숙한 삐걱거리는 오래된 식료품점 문이 교회의 단순함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다정한 파도와 정중한 미소 아래 마을에는 조용한 무게가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온 지우와 민준이 살고 있었다. 지우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었고 아이들을 도우려는 열정이 모든 교실에 따뜻함을 가져다준 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작은 집에 가득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은 정원의 핀 꽃부터 학생들의 희망과 꿈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좋아했고 민준이 찾을 수 있도록 집 주변에 시가 적힌 작은 메모를 자주 남겼는데 이는 민준이 인정한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었습니다. 민준은 여러모로 정반대였지만 둘은 완벽하게 어울렸다. 지우가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한 반면 민준은 꾸준하고 확고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며 손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삶은 기름칠과 렌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직성과 기술을 존경했지만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가 민준에게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던 날,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터질 뻔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이름을 짓고, 보육원에 그림을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할 삶을 꿈꾸며 보냈습니다. 지우는 종종 배에 손을 대고 발차기와 작은 움직임을 즐겼습니다. 지우와 서준이여, 어느 날 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민준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들은 가족처럼 두 이름이 나란히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함을 느꼈습니다. 배송 당일이 되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병원 창밖 하늘은 부드러운 회색이었고 비가 올 것 같은 공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홀은 간호사와 의사들로 북적였지만 분만실 안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 그 밝고 아름다운 눈에는 결단력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 있었고 거친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첫 번째 외침은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작고 분홍빛 얼굴의 아기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의사는 남자아이다, 고 말했다. 민주는 첫 아이인 지호의 피부가 부드럽고 하얗고 지호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축하할 시간은 없었다. 두 번째 아이가 도착했을 때 밤은 여전히 팽팽했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은 빠르게 눈빛을 주고받았고 의사의 표정은 민준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일렁거렸다. 포대기에 쌓인 보따리 속에 서준이 누워 있었는데 그의 피부는 깊고 진한 갈색이었다. 그의 눈은 크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그의 작은 주먹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은 것처럼 천을 꽉 쥐었습니다. 침묵의 비트.
그것은 말하지 않은 수천 가지 생각의 무게를 짊어지는 일종의 멈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소란이 다시 시작되고 기계의 신호음이 울리고 간호사의 서둘러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들들의 모습을 처리할 시간도 없이 새로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토록 꽉 붙잡고 있던 지우의 손이 풀리기 시작했다. 헐떡거릴 때마다 그토록 힘들게 싸웠던 그녀의 숨결은 얕아지고 갈라졌다. 지우,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으며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했고 그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민준이를 잘 돌봐주세요. 약속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마음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모니터는 차갑고 기계적인 합창을 외쳤고 민주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뒤따른 혼란 속에서 민준의 슬픔은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그러나 상한 마음 속에서도 그는 방 안의 긴장감, 간호사들의 시선, 아들을 품에 안을 때의 머뭇거림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는 우유처럼 창백하고 다른 아이는 밤처럼 어둡습니다. 이미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지우의 상실감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준 2개의 작은 삶, 그녀의 마지막 선물, 방금 찢겨진 세상을 묶는 유일한 밧줄에 매달렸습니다. 그 소식은 그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때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늘게 뜬 눈과 다물어진 속삭임으로 그를 맞이했다. 내러티브는 빠르고 잔인하게 뒤틀렸습니다. 스캔들, 배신, 소문에 대한 마을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게 틀림없어요. 누군가가 식당에서 속삭였다.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식료품점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었습니다. 변화는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수리점에서는 고객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고객의 충성도는 의심의 무게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보도에서는 이웃들이 그를 피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그들의 시선을 느꼈고 그들의 판단은 보이지 않는 칼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삭감은 그의 가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엄숙한 원칙과 냉정한 확신을 지닌 준우가 장례식이 있은 지 사흘 만에 그를 찾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우렁차고 불만이 가득했다. 민준아, 현실을 직시해야 뭔가 이상해. 테스트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해. 민준의 가슴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그보다 더한 의심과 얽혀 있었다. 그는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우도 알고 그녀의 마음도 그녀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고 그 씨앗은 그의 안에서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온순하면서도 확고한 여동생 서연이 그를 추리하려고 애썼다. 슬프시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조용히 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누구인지,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이미 결정된 마을의 의견. 그러나 그들의 속삭임이 그의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겁고 마지못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지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평생의 루머와 잔혹행위로부터 지우와 서준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느꼈던 것, 즉 두 사람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그 긴 나날들 동안 그는 슬픔과 혼란의 안개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의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기들, 즉 그의 아들들이 그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흔들어주고, 잠을 자는 동안 그들의 작은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코 곡선과 서준의 손 모양의 지우가 보이기 시작했다.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녀의 정신, 사랑, 유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과가 도착하자 그는 혼자 열어보았다. 손이 떨리고 숨이 얕아진다. 그 말은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자신의 DNA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물학적 아들이었습니다. 그 안도감은 온통 힘겨웠어야 했지만 그것은 죄책감의 쓴마디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의심했었다. 그는 세상의 독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 그녀에 대한 사랑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마을 사람들이 진실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편견을 결코 침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속삭임은 새로운 모습을 찾을 것이고 시선은 계속될 것이다. 순진하고 완벽한 그의 아들들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의 질문과 잔인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서진 마음 구석구석에서 지우의 마지막 말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 약속은 더 이상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명이자 서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잔인함과 피부 너머, 색깔 너머를 볼 수 없는 눈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을이 그의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는 곳을 찾을 것입니다. 바깥 하늘이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자 민주는 쌍둥이를 가슴에 안고 어두컴컴한 아기 방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작은 숨결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고 그들의 온기는 그의 어둠 속에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지우를 앗아간 폭풍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휩쓸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결의의 빛을 느꼈다. 그는 이 세상이 그의 가족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잔인할 것이고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림자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그들이 혼자 걷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속삭임이 끝이었을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 지호와 서준은 둘 다 민준의 친아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마을의 작고 고립된 세계에서는 진실이 믿음보다 덜 중요했습니다.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에 대한 비난에서 자연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면서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한 무리의 고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현지 기증자의 웨이트리스가 카운터를 닦으며 불가능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아니면 연구실에서 결과를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길 건너 철물점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는 가게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어떤 신문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세요. 일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십이 더 거칠었습니다.
민주는 댓글 하나하나에 무지와 편협함이 깃들어 있는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서 화제가 됐다. 사람들은 병원 안내판에 있는 쌍둥이 사진을 공유하며 마치 퍼즐을 풀듯이 쌍둥이의 특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 사용자는 열성 유전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어서요 라고 썼습니다. 같은 아버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 곧이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멍청해서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가 바뀌었다는 것, 기증자가 뒤섞였다는 것, 심지어 병원과 관련된 음모까지 하는 등 더 터무니없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쌍둥이가 단순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속삭임이 그를 발견했다. 그가 식료품점에 들어갔을 때 대화는 조용한 중얼거림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서 10대 2명이 카시트에 앉아있는 쌍둥이를 보고 공개적으로 웃었습니다. 안녕, 친구,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제레드,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민주는 관절이 하얗게 될 때까지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그의 가족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준우 씨는 변함이 없었다. 종이가 있든 없든 어느 날 밤 그는 밋밋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과학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또 다른 테스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진짜 테스트죠. 민준의 주먹이 옆구리를 꽉 쥐었다. 이건 진짜 시험이에요, 아빠. 직감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준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민준아 설명 좀 해봐. 저 애는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좀 해봐 라며 서준이 너한테서 왔어 라고 날카롭게 가리켰다. 둘 다 그랬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슬픔과 분노는 마침내 끓어올랐다. 지우는 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결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의 아버지의 입이 얇은 선으로 눌려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는 중얼거렸다. 비록 그 암시는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말은 없었지만 큰 소리였다. 상황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졌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손자보다 당신의 자존심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준우의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누나 서연은 일격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지만 칼은 더 깊이 박힐 뿐이었다. 보세요.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부드럽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를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사람들은 결코 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에 있는 무엇인가가 부러졌습니다. 지우를 잃었어요.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한테 내 아들들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서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아니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전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수리점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랜 고객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갈 곳을 찾았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가늘게 가려진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질문은 탐구적이었고, 그들의 동정심은 거짓이었습니다. 안녕, 마이크, 한 남자가 싱긋 웃으며 카운터에 기대며 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실제 이야기는 그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그 남자는 웃었다. 물론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침입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2번이나 누군가 그의 가게 창문을 깨뜨렸는데 훔친 물건은 아무것도 없고 유리창과 혼란만 남았습니다. 2번째로 거짓말쟁이, 라는 조잡하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글자로 벽에 메시지가 스프레이로 칠해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신고를 하고 약속도 없이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일 겁니다. 경찰관이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민주는 자신의 눈에도 똑같은 의심의 흔적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아직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쌍둥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낮게 져서 나무들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지호는 흩날리는 나뭇잎을 쫓아 아장아장 앞으로 나아갔고, 서준은 눈을 크게 뜨며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을에서 친숙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맥주캔을 손에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민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커졌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을 보세요. 또 다른 목소리, 더 거친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불렀다. 안녕, 마이크. 그중 어느 것이 당신 것인가요? 아니면 1인 2매 특별 상품을 받으셨나요? 그룹 내에서 웃음이 폭발했다. 민준이 멈춰섰다. 공기가 탁해졌고 그의 가슴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웃음을 칼날처럼 가르고 있었다. 둘 다 내 거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또렷했다. 또 할 말 있어? 그중 덩치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예전 동창으로 알려진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야, 농담하는 거야. 팬티를 비틀지 마. 게다가 그의 눈이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한 점으로 좁아졌다. 민준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주먹이 남자의 얼굴을 발견했다. 손가락 관절 아랫뼈가 부러졌고 남자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들었고 혼란스러운 몇 초 동안 민주는 주먹과 저주와 분노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체포된 사람은 민준이었다. 남자들은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멍든 민주는 감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이 그를 구제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침묵을 깨뜨렸다.
당신은 나를 겁주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는 턱을 꽉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녀가 물었다. 마을 전체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그리고 당신이 이기더라도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말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갈비뼈가 아프고 얼굴에 멍이 든 채 보육원에 들어갔고 아들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호. 세상의 잔인함이 이미 그에게 다가온 듯 잠 속에서도 웅크리고 작은 눈썹을 찌푸린 서준. 그리고 민주는 서연의 말이 옳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여기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중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그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 안에 집도. 소식이 퍼지자 속삭임은 더욱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어떤 것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쉼표, 마침표, 짧은 단락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한 단락의 편집 버전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그의 가족일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며 그는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도시는 민준이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번화한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거리는 발소리, 경적, 목소리의 끊임없는 리듬으로 윙윙거렸습니다. 고향의 좁은 보도와 친숙한 얼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보이지 않았고 군중 속의 한 얼굴이었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처음으로 그 익명성이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벽돌 건물의 3층에 있는 소박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과 바람이 불면 윙윙거리는 창문이 있는 비좁은 침실 2개짜리 방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이제 보육원은 더 작아졌고 벽은 헐벗고 칠도 안 되어 있었지만 쌍둥이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각 걸음마를 시작하는 지호와 서준은 눈을 크게 뜨고 낡은 나무 바닥을 작은 발로 밟으며 새 집을 탐험했습니다. 민주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가슴을 뭉클하게 한 채 그들을 지켜봤다. 이것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판단의 무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민준이는 빨리 일자리를 찾았어요. 정비공으로서의 그의 기술은 도시의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자동차 수리점에서 높은 수요를 얻었습니다. 주인 하윤 씨는 변속기 고칠 수 있나요? 라는 말 외에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친절한 남자였다. 민준이가 그 말을 좋아했어요. 일은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엔진과 도구의 익숙한 리듬에 빠져들 수 있는 곳, 기름과 기름이 그의 피부를 덮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결코 얼룩을 남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거의 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쌍둥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차고로 향하기 전에 동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저녁에는 어린 시절의 주식이었던 마카로니와 치즈, 치킨 너겟 등 간단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지호는 신이 나서 말을 쏟아냈고
서준은 항상 탐색하고 질문하는 눈빛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세상. 끝없이 함께 놀아주는 지호는 상상의 모험을 이끌고 서준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존재감으로 뒤를 따른다. 내일 밤 민주는 지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약속을 하며 내가 널 안전하게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그 잔인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어린이집 픽업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두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도착했을 때 다른 부모들의 느린 시선, 호기심 많고 당황한 표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호의 유쾌한 수다와 서준의 수줍은 미소에 집중하며 무시했다. 그러나 곧 질문이 시작되었고 공소남으로 가려졌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둘 다 당신 거예요. 어느 날 오후 한 어머니가 회의적인 태도로 어조를 물었습니다.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네, 쌍둥이예요. 그녀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아, 참 특이한데, 특이한. 그 단어는 겉으로는 무례하지만 속으로는 독이 있는 얼룩처럼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일찍 도착했을 때 놀이방 한 구석에 혼자 있는 지호를 발견했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앞에 서준은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민준이 본 적 없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다. 뺨이 붉어진 젊은 여성의 보육원이 서둘러 다가왔다. 오해였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또 다른 아이가 불친절한 말을 했는데 처리됐어요. 민준은 아들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야, 조시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지호는 소매로 코를 닦으며 코를 훌쩍였다. 조씨는 내 동생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분노에 찬 서준의 작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들이 틀렸다고 했어요. 민주는 자신 안에 뭔가가 갈라지고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겨우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의 그의 아들들은 이미 세상의 무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격렬하게 끌어안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들이 틀렸어요. 그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형제입니다. 항상. 그는 다음날 아침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과와 그러한 잔인함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요구했습니다. 이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괴롭힘 방지에 관한 포용성 워크숍과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익숙한 깜박임, 불편함, 혼란, 항상 그들을 따라다니는 무언의 어떻게를 보았습니다. 질문은 그들을 공원으로, 식료품점으로, 심지어 진료실까지 따라갔습니다. 입양됐나요? 낯선 사람들은 마치 그의 가족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흑인 여성과 결혼했는지 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요청하지 않은 유전학에 대한 생물학 수업을 제안했는데 그들의 어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영수증 한 장을 건넨 점원은 그와 서준에게 따로 말을 건다. 지호를 놀려주었지만 서준은 혼자 남겨둔 공원의 가족들. 청컷에 의한 죽음이었고 민주는 그 상처 하나하나를 느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토록 조용히 궁금했던 서준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민준에게 더 가까이 달라붙었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더욱 주저하게 되었다.
한때 그의 눈을 크게 뜨고 있던 경이로움은 희미해졌고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 오래된 피로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그들을 침대에 눕혔을 때 서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둠을 꿰뚫었다. 아빠? 민준은 벌써부터 심장이 쿵쿵 뛰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응, 친구. 왜?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왜 사람들은 나를 지호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민준의 목이 막혔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매트리스는 그의 몸무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과 지호는 형제입니다. 그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준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런데 왜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민준은 가슴이 아팠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가족은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소년의 작은 손가락이 담요 속에서 뒤틀려 있었다. 내가 지호처럼 생겼으면 좋겠어? 그 질문은 그를 산산조각 냈다. 민준은 서준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니요. 그는 사납게 속삭였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만 민준은 세상이 그리 친절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소년들은 곧 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신중하게 선택하여 그들을 다양한 공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그곳에서 그들의 차이점이 의심보다는 수용으로 충족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이 깨지기 쉬운 방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지호는 빠르게 성장하여 친구를 사귀었고 그의 에너지와 매력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날카로운 서준은 말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이 더 많다. 그는 독서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선생님들은 그의 인내심과 사려 깊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곧 균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교사의 밤에 민준은 쌍둥이였죠. 아니, 틀림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일부 아이들은 서준이 지호를 왜 형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했다. 너희들은 쌍둥이가 될 수 없어. 그들은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뚝뚝한 잔인함으로 말했다. 당신은 하나도 닮지 않았군요. 한번 주먹으로 대답하던 서준은 대신 침묵을 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피곤한 눈빛이지만 따뜻한 목소리를 지닌 교장 민서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그가 아들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해를 끼치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은 호기심 이상의 것입니다. 주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민서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자신의 말대로 그녀는 가족, 인종, 정체성에 관한 다양성 프로그램과 교실 토론을 소개했습니다. 교사들은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가족을 보여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닮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사랑했던 남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서준은 볼이 긁히고 눈은 흐릿한 채 간호사실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요구했다. 민서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또 다른 소녀는 서준에게 지호 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그만하라고 했어요. 소년이 그를 밀었어요. 민준의 피가 끓었다. 다른 애는 어디 있어? 그의 부모가 전화를 받고 있다. 고 그녀는 말했다. 근데 서준이는 반격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민준의 분노가 주춤거렸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서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빠, 아버지가 저들에게 잘못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먹으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가 되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멍하고 자랑스럽고 괴로워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아들을 안으면서 민주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그들의 이야기를 시간 속에 새겼습니다. 소년들은 성장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어린 시절의 싸움이 나이가 들면서 누그러지기를 바랐다. 무지가 뿌리내린 곳에 이해가 피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삶의 가장자리가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와 서준은 세상의 질문과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형성된 청년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길은 서로 다른 투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순진한 매력과 뽀얀 피부를 지닌 지호는 덜 저항하며 세상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인기가 있었고 웃기도 빨랐고 리더십도 빨랐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그의 자신감을 칭찬했고 그의 동료들은 그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결단력이 뛰어난 서준은 지호가 본 적 없는 전투를 벌였다. 교사들은 그를 다른 흑인 학생들과 혼동하여 그의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혼자 걸을 때는 백화점 경비원들이 따라갔지만 지호가 옆에 있으면 무시했다.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그의 예리한 정신이 그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판명될 때까지 그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는 금욕적인 회복력으로 이러한 모욕을 참았지만 피부 아래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준이 깊이 보고 느낀 균열이었습니다. 한때 기쁨의 원천이었던 그들의 차이점은 그들 사이의 쐐기가 되었습니다. 쉽겠구나. 어느 날 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좋은 쌍둥이가 되는 것, 그들이 듣는 사람,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서준이 물었다. 내일 자기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딜 가든 자신이 소속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그들은 당신을 믿습니다. 서준이 움찔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잔인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도 손으로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문간에서 민준에게 들렸다. 그날 밤,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앉혔습니다. 지쳤지만 꾸준한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전투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는 두 눈 사이를 움직이며 말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그리고 그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 지호야, 서준의 얼굴에 쾅 닫히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있어. 그리고 서준아, 너는 지호가 느낄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 하지만 내 말을 들어봐. 너희는 형제야. 그건 그 이상이야. 그게 선택이야. 그게 유대야. 그리고 너는 함께 가장 강해. 긴장은 계속되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투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쌍둥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각자의 목표는 목적의식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때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었던 학창시절은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역사 수업에서 인종 정의에 대한 토론을 하던 중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그건 지난 일이야 라고 말하며 주제를 무시하자 서준은 흔들리지 않고 일어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언했는데 그의 말은 단지 정정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학교 학생회가 헤리티지 행사를 기획했을 때 흑인 문화나 그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어나서 반 친구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바로 지호였다. 형제들은 함께 책임을 맡아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형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전염성이 있었고 개방성의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편견, 무지, 정체성 찾기에 대한 자신의 투쟁을 공유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형제들의 결심도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다는 것을, 즉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로스쿨에 갈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아버지에게 단호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울 것입니다. 주먹이 아닌 법으로. 그의 말은 단순한 의도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서로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사람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상대였던 지호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한 민준에게 그들의 말은 강렬하고 밝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럼 싸우세요.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로스쿨은 까다로운 일이었지만 형제들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상에 국한되지 않고 불의로 찢겨진 가족의 실제 삶과 얽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즉 부당한 퇴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공정한 임금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 동료들과 같은 기회를 거부당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법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휘두르는 무기였습니다.
예리한 분석력을 지닌 서준은 정밀하게 주장을 분석하고 각각의 전략을 장인의 정밀함으로 실행했다. 타고난 카리스마를 지닌 지호는 원시 사실을 열정적인 진실로 바꾸는 재능을 갖고 있어 가장 무관심한 청취자조차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식에서 나란히 가장 크게 환호한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의 마음속의 자부심은 너무나 강렬해서 방 안을 환하게 비춰줄 정도였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밭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고 책상과 낡은 가구를 갖춘 소박한 사무실인 법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 그들의 결의는 그 어떤 빛나는 사무실이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문에 붙은 표지판은 간단하게 카터와 카터, 변호사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사건은 부당하게 집에서 쫓겨난 이민자 가족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값비싼 변호사와 냉담한 변명으로 무장한 집주인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쌍둥이에게는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 신념,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모든 전투의 불꽃이었습니다. 서준의 반대 신문은 집주인의 거짓말을 마치 버터를 자르는 뜨거운 칼처럼 가차없이 이어졌다. 지호의 마지막 변론은 정의로운 분노에 힘입은 자연의 힘이었고, 그의 마른 법정의 무관심을 꿰뚫고 모두가 듣고, 관심을 갖고, 행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가족은 가정을 지켰고, 그 승리의 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권리, 가족, 차별의 피해자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은 들리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위해 싸운 두 형제의 성장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언론인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준 지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들을 남자로 만든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유대를 끊지 못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형제라고 불렀지만 민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산이자 지우의 꿈, 그 어떤 편견이나 무지로도 지울 수 없는 꿈이었다. 그들은 단지 혈연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역경의 불길 속에서 맺어진 깨지지 않는 유대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몇 년 후, 쌍둥이는 한때 그들에게 등을 돌렸던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의 무덤을 찾아간 곳은 민준이 서 있는 곳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은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는 속삭였다. 그의 말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들이 된 남자,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계, 그들이 승리한 싸움. 그 뒤에는 서준과 지호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여느 때와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다. 키가 크고 흔들리지 않으며 정의가 넘치는 마음을 지닌 서준. 밝고 열정적이며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는 재능을 지닌 지호. 함께라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서 있을 때, 더 오래되고 조용하지만 더 현명한 마을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속삭였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민주는 뭔가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떠나면서 지호는 슬픔과 감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빠. 서준의 목소리는 안정감 있고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라 약속을 이행한 채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유산, 그리고 그들이 이룬 투쟁은 그들이 극복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